지혁이라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는데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편이었고 일에 있어서는 특히 더 야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철벽 같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성재 등에 엎혀 들어온 은호의 힘 빠진 여린 손에 꼭 쥐어 구겨져 있던 삼각김밥 한 조각 때문이었는데요. 지혁이 조심스레 은호의 손에서 김밥을 빼내고 나니 손바닥에 어지러이 남아있는 밥알 조각들이 마치 지금의 은호의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갑작스레 울컥하는 마음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툭툭 털고 일하러 나오던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지혁의 가슴을 콕 찌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혁은 자신이 그동안 무심한 말투로 쏟아냈던 말들이 은호에게 얼마나 따갑게 꽂혔을지 자꾸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고집스럽던 마음이 스스로 어색해질 만큼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은호는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는데요. 늘 타인의 짐을 먼저 들어주고 자기 마음은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도 어머니를 다독였고 동생의 일탈을 덮어주며 집안을 지켜냈습니다. 대학 때도 낮에는 강의,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을 꼭 챙겨받았고요. 겉으로는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하고 웃었는데 속으로는 손에 땀을 쥐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머니 가게를 열어드리고 집도 옮겼다는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팍팍했을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오래전부터 은호를 유심히 봤는데요. 동아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손 놓을 때도 은호는 어딘가 버틸 구석을 찾아냈고 그러고도 남들 먼저 챙겼거든요. 성재는 그게 참 대단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마음을 쉽게 꺼내들지 못해서 한 발짝 뒤에 서서 지켜보는 쪽을 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친구라는 말에 숨어 있기엔 은호를 향한 마음이 이미 너무 자라 있었거든요. 그 사이 지혁은 창업 전선에서 쉴 틈 없이 뛰고 있었는데요. 피칭 자료를 매만지느라 카페 화장실에서 급히 샤워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은호가 살짝 놀라긴 했지만 그게 또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고 땀으로 버티는 사람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지역의 인테리어 감각과 사업 감각이 꽤 연마되어 있었고 무뚝뚝한 말 속에도 일은 제대로 하자는 진심이 묻어 있었는데요. 은호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지역의 템포에 자신의 성실함을 맞춰가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이었는데요. 동생 지강호가 은호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상황이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보통 가족이라면 그게 어떠냐, 우리는 가족이다 하고 품어줄 법도 한데 강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았던 억울함의 주머니를 한꺼번에 뒤엎듯 쏟아냈습니다. 내가 축구를 왜 포기했는지 알아? 아빠 사업 망하고 집안 기운 빠졌을 때 내 레슨비가 먼저 끊겼다고, 내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끝없이 몰아붙였는데요. 사실 그런 말은 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듣는 사람은 상처로 얼룩이 생기고 말한 사람은 말한 대로 더 깊은 구덩이로 미끄러지곤 하는데요. 결국 강호의 말은 거기까지 흘렀습니다. 엄마, 선택해. 은호냐? 나냐? 난 얘랑 못 산다. 그 말이 떨어지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집안의 숨까지 꺼뜨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호는 조용히 울었는데요. 그 울음은 누구에게 보이려는 울음이 아니라 억지로 삼켜야만 했던 결이 풀리며 저절로 떨어지는 눈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옆을 비켜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생수 한 병을 건네주며 괜찮다라는 말을 대신했고요. 성재는 쓰러진 은호를 업고 카페까지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이불도 꼭 덮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친절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쳐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은호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온도가 다르게 따뜻했다는 걸 몸으로 기억하게 된 날이었거든요.
그 즈음 지역의 여동생 수빈이 조심스럽게 한 발 나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성재를 좋아했는데요. 그 마음을 꽁꽁 숨겨두려 했지만 성재의 부드러움이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 바람에 결국 고백을 꺼내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빠, 저 좋아하는 거 몰랐어요? 성재는 순간 말을 고르지 못했는데요. 수빈아, 난 너를 동생처럼 생각했어. 정직한 답이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정직도 있지 않습니까? 수빈은 전 아직 안 포기해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또 깔끔해서 듣는 이의 가슴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공기가 살짝 어색해졌고 은호를 중심으로 사각의 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그림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성재의 새엄마 고성이, 그 사람이 사실은 은호의 친엄마였습니다. 말로 다 하기 어렵던 사정이 있었겠죠. 젊은 날의 선택, 어쩔 수 없던 상황, 그리고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체면과 책임 같은 것들이요. 성희는 은호를 자신이 낳았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겼습니다. 재혼 후에는 성재의 곁을 지키며 인정받는 어른으로 살아야 했고 그게 그녀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은호와 성재가 가까워지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숨기자니 죄스럽고 밝히자니 무너질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성희는 은호를 조용히 불러 말했대요. 넌 내 딸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잡한 소용돌이가 시작됐는데요. 그 대화를 성재가 우연히 듣고 말았거든요. 성재는 그 자리에서 속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졸지의 금지라는 세 글자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표정으로 다 티낼 수 없으니까 그는 오히려 더 묻어난 척 굴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눈밑이 파이고 말수가 줄고 웃음의 탄력이 사라졌습니다. 은호는 그 변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이유는 몰랐습니다. 성희의 고백이 자신의 가슴만 흔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재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한편 지역에게도 오래 묵힌 매듭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상철과 마주친 날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상철이 먼저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지혁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 말만 두고 보면 참 좋은 말인데 어떤 말은 타이밍을 놓치면 칼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지혁은 차갑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말, 난 들을 자격 없어. 내 어린 시절을 비워둔 사람한테 이렇게 거칠게 밀어냈는데요. 그걸 또 옆에서 은호가 봤습니다. 은호는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한 번만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들어준다고 다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만. 지혁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조용한 침묵 사이로 단단한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간 소리가 났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강호는 갈수록 모서리가 뾰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서류 뭉치를 뒤져 입양 기록을 찾아냈고 그걸 흔들며 이제 다들 알게 해야지. 얘가 우리 집 식구인 척했단 걸 하고 소리쳤습니다. 술집에서도 골목에서도 가게 앞에서도 그 얘기를 반복했는데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그날따라 강호는 아무도 못 말릴 기세였습니다. 은호는 마음이 푹 젖었지만 도망치지 말자고 다짐했대요. 강호야, 네가 내 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난 지금도 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이 말이 끝나자 강호는 더 격해졌고요. 그럼 책임져. 내가 잃어버린 걸 돈으로든 뭐든 다. 은호는 그 말에 모서리에 살짝 베었는데요.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 해볼게. 근데 우리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방식은 제발 멈추자. 사업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이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아파트 단지와의 계약도 성사시켰는데요. 동대표들과 계약금 두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약속하자라는 원칙을 굳게 지켰고 결국 상대도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투자 발표장에서는 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선 두 사람이 짧게 말을 주고받았답니다. 필요하면 도와주지 괜찮아. 내일은 내가 한다 말투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엇갈린 마음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 앞에서만큼은 자기를 덜 보이고 싶어 했고 성재는 은호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걸 기꺼이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한 발 간격은 더 팽팽해졌습니다. 수빈은 고백 이후로 마음을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약간은 어른스럽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오빠는 왜 자꾸 은호 언니만 보세요? 저도 옆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성재는 그때마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도 정답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때는 답을 못하잖아요. 수빈은 알아차리면서도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 스스로 다칠 준비 같은 게 비치곤 했고요. 그게 또 안쓰러웠습니다. 은호는 일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쳐도 현장에 나가 바닥채도 살펴보고 타일 줄눈도 확인하고 마감 청소까지 챙겼어요. 그 와중에 지혁과 티격태격하는 순간도 많았는데요. 그 돈 받기로 했잖아. 일한 만큼은 받아. 전 코디네이터 목만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다가도 결국 서로의 고집 안쪽에 있는 책임감을 잃고는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부딪힘이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보다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싸우다 보면 상대의 속도가 보이고 속도가 보이면 발을 맞추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모두 흩어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은호가 카페 뒤편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그 손에 또 삼각김밥이 쥐어져 있었답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대요. 그거 늘 그거야? 은호가 웃으면서 네, 빨리 먹어야 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라고 했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대요. 내가 그동안 무심했지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돌아갔고요.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답니다. 다음에는 따뜻한 거 같이 먹자. 그 말을 하는 지혁의 표정이 어색해서 더 진심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은호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사람의 하루가 갑자기 버틸만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즈음 성인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길수록 더 큰 파열음으로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희가 움직이려던 바로 그때 강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입양 사실과 억측이 섞인 글이 올라왔고 가게에 수군거림이 돌았어요. 그 집 딸, 사실은 같은 말이 사람들 입을 타고 퍼졌습니다. 은호는 잠깐 어지러웠지만 바로 고개를 들었답니다. 저희는 가족이에요.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차분히 말했는데요. 누군가는 그 단단함에 말문이 막혔고 누군가는 더 큰 소문거리로 생각했겠죠. 다만 그날 밤 어머니가 주방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본 은호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말의 상처는 늘 가장 약한 데부터 파고드니까요. 성재는 그 무렵 자기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도시 불빛이 방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는데요. 사랑을 멈춘다고 해서 사랑이 멈춰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더군요. 잠시 후 그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네가 힘들 때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보내지는 못하고 삭제했다가 다시 썼다가 또 지웠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카페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은호가 나오자 평소처럼 말했대요. 따뜻한 차 하나만 같이 마시자. 그 말에는 비밀도 금지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같은 작은 동행이 둘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지혁과 상철의 거리는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편의점에서 상철이 계산대를 정리하는 걸 지혁이 우연히 본 날이었습니다. 묵직한 상자들을 허리 굽혀 옮기는 손이 생각보다 많이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지혁은 아무 말 없이 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두고 나왔답니다. 상철은 그 물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고맙다라고 했답니다. 그 한마디가 어디까지 가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별것 아닌 것들에 맞춰 조정될 때가 있잖아요. 물 한 병, 고맙다 한마디, 그런 것들로요. 강호는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잃은 걸 돌려받을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심지어 은호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은호는 법적 절차를 떠올렸다가 가족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발목을 잡는 걸 느꼈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우리 사람들 없는 데서 얘기하자. 서로의 말이 들리는 곳에서. 그 약속이 잡힌 날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그 비가 사람의 고집을 핥히고 지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둘은 오래 앉아 있었고 오래 말했어요. 강호는 울면서 말했고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하며 들었습니다. 모든 게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둘 다 처음보다 한 발쯤 뒤로 물러나는 데에는 성공했답니다. 네가 억울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나도 늘 두려웠어. 그 말이 그날의 마지막 문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깊어갈 때 지혁과 은호가 마감 뒤 카페에 잠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반쯤 끄고 커피 머신 소리 대신 냉장고 윙하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그 계약금 네가 거절했던 거나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오늘은 좀 알 것 같아. 은호가 고개를 갸웃했대요. 뭐가요? 지혁이 웃으면서 너는 지금도 너를 지키는 중이구나 싶어서라고 했답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너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말끝이 살짝 떨렸다더군요. 은호는 잠깐 멍해졌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게 선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은 방금 내린 빗방울처럼 가볍고도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그날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수빈이 다시 성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대요. 그냥 말했답니다.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아니어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답니다. 성재는 그 손을 보며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고마워. 수빈아 인연이 누구를 돌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끝까지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의 진심은 돌아서도 끝내 남아요. 그게 수빈에게도 성재에게도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성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이든 침묵이든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언어로 준비된 마음으로 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떤 사과는 너무 느려서 죄가 되고 어떤 진실은 너무 빨라서 칼이 됩니다. 성희가 꺼내 들려는 말이 어느 쪽이 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어느 밤 지혁이 한 발 먼저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거창한 고백이 아니었는데요. 네가 웃으면 좋더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조건도 약속도 없이요.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다물어 웃었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을 덜어주는 종류의 미소였고 지혁의 마음에 새겨지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둘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아무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이 편의점 앞을 쓸고 있는데 지혁이 멀리서 걸어왔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걸음이 잠깐 멈췄대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아버지. 상철이 고개를 들었고 지혁은 더 말을 잇지 못했대요. 대신 상철이 웃었습니다. 그래, 한 글자였는데요. 그 한 글자가 둘 사이의 오랜 시간을 조금 당겨왔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필요한 게 그런 한 글자뿐인지도 모릅니다. 은호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만 버티는 하루가 아니었는데요. 여전히 삼각김밥을 들고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지혁이 건네는 따뜻한 국밥으로 끼니를 챙길 때도 있었습니다. 성재는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네. 그 문장은 괜찮니? 와 같은 뜻이었고 은호는 네, 오늘은 좀 괜찮아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상처내지 않는 거리였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도 결국은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강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가끔은 조용함이 파국의 전조이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숨고르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노트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대요. 나는 왜 화났는가?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의 시작을 글로 붙잡으려는 사람은 분노의 끝도 언젠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두의 시간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제와 달라졌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여기저기 생겨났고요. 무너질 듯 버티던 마음들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서서히 기울기를 바꿨습니다. 여전히 비밀은 남아있고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 말하지 못함 자체로 서로를 이해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은호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일이 끝난 뒤 카페 불을 끄고 나서 문을 잠그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다음에는 꼭 따뜻한 걸 먹자. 그 말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은호는 천천히 돌아보며 웃었고 그 웃음만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언젠가 성희의 고백은 온전히 빛 아래에 놓일 것이고 성재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길을 찾아낼 겁니다. 지혁은 아버지와 함께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고 수빈은 자기 마음을 사랑처럼 품되 그 마음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더 단단해질 겁니다. 강호는 언젠가 노트에 두 번째 문장을 적을 겁니다. 나는 왜 달라지고 싶은가? 그리고 그 문장부터가 새로운 형제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고 더 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더 진실할 수 있는 용기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장면이 열릴 테고 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 덜 상처 주고 조금 더 서로의 편이 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그런 날들이 쌓이면 언젠가 정말로 화려한 날들이 오지 않겠냐고요. 정말로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